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의 관광과 쇼핑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구석구석의 알찬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TBS TV 김지수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한 날이고 날씨도 그런 걸 반영하는지 어둡고 한데요. 그래도 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 도움이 돼야 되고 저희가 서울에 여러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예, 오늘 코스는 어디라고요? 네,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한 서울에서 관광과 쇼핑 함께하기 코스입니다. 오늘은 없는 거 없이 다 있고 또 쇼핑과 관광을 함께 할 수 있으면서 고르는 재미까지 있는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최대 건어물 시장이면서 서울의 재래시장 중에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부시장입니다. 멸치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건어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잘 고르면 500원, 1,000원에도 정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동묘 벼루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물찾기 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길거리 음식이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간식인 떡볶이가 유명한 신당동으로 가서 떡볶이 맛을 보고요. 도심에 밤이 찾아오면 명동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문화와 공유의 장이라고 불리는 명동의 명랑시장까지 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중부시장인데요. 네. 건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광장시장 같은 데는 일반인들도 음식 드시러도 많이 가는데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건어물인데 도소매 주로 이제 도매를 중심으로 해서 안 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중부시장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서울 을지로 4가에 있는 오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시장 국내 최대의 건어물 시장인데요. 또 서울 재래시장 중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 최다 이용객이 10,000명이 되고요. 일평균 5,000명이 방문하는 재래시장이기도 합니다. 시장 안에만 1,000여 개의 건어물 점포가 위치해 있고 새벽에는 도매상들 위주로 경매시장이 열리고요. 이후에는 소매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쉽게 상하는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건어물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건어물들은 물론이고요. 구경할 수 있는 것, 말린 음식들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 보면은 굴비가 굉장히 주렁주렁 많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부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굴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서울 시민들이 향토 음식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찾던 음식이 굴비이기 때문에 이 중부시장이 번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부시장이 이제 굴비로 유명해진 시장이군요. 저도 그거는 몰랐네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면 남대문 시장 들리는데요. 네.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 김 같은 거는 필수로 사가시잖아요. 그렇죠. 중부시장에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으신가요? 네, 김이나 미역, 젓갈 종류를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중부시장이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오징어나 쥐포 같은 것들을 많이 중화권에서 또 사가신다고 하는데요.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다니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말린 과일이나 문어치 같은 거를 안주거리로 대량으로 사기 위해서 많이들 오신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 챙겨 먹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대량 구매 때문에 중부시장 또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견과류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그런 거 자주 사시는 분들은 중부시장 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전통시장 하면 이렇게 그 역사도 있고 또 인심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전히 좀 교통이라든지요. 그 안에서의 환경, 불편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부시장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이 주로 시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주차가 불편한 곳들이 많은데요.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시설로 교체가 되면서 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을지로 4가역 8번 출구 쪽으로 가시면 쇼핑카트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형마트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쇼핑이 가능합니다. 또 중구청 사거리에서 오장동 사거리 쪽으로 약 200m가량 가시면은 이 구간 내에서는 2시간 이내에 노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장동 근처에 있다 그랬습니까? 네, 이 오장동 하면은 냉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중부시장을 가로질러서 구경을 다 하시고 난 네. 다음에 골목을 빠져나오시면 보이는 곳이 바로 오장동 바로 냉면 골목입니다. 이곳이 함흥식 냉면이 유명한 곳인데 일반적으로 비빔냉면이라고 하는 것이 함흥식 냉면이고요. 네. 또 매운 양념에 묻힌 홍어회를 넣어서 회냉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매콤한 양념과 쫀득한 면발 또 구수한 육수가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구경 다 하신 다음에 이곳에 들려서 냉면 한 그릇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노변에 이렇게 주차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니면서 교통은 조금 혼잡하긴 하지만 주차 시설이라는 걸 뭐 한꺼번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요. 이 전통시장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바다 냄새, 사람 냄새 나는 중부시장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오장동 함흥냉면집을 들렸다 그러시면 다음은 네. 어디로 갈까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시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뭐 단돈 1,000원이면 보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동묘 벼룩시장입니다.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에 쫀득쫀득 씹히는 떡, 또 라면과 계란, 어묵 등의 사리를 넣어서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신당동 떡볶이 타운까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 have nothing but easy day. Going to see the home today. I will be moving this way. 저 부산에서 왔는데 여기 동묘 되게 핫하다 해서 왔습니다. 옷이 너무 싸고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옷을 고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I wanna be a for day. 여러 가지, 만 가지, 5만 가지라고 할까? 뭐든지 다. 저희 이제 새로운 직원이 두 명이 새로 와서 이 신당동의 맛집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C'est comme ça les histoires à Paris. Car à Paris, tout le monde s'aime sous un bel arc-en-ciel. Oui, tout le monde s'aime.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그냥 옛날에 댕기셨던 분들은 나이 드셔갖고도 오고 지금 또 이제 새로 오는 애들 엄마 손잡고 왔던 애들 커서 오고 Mais la fille en avait marre du même refrain matin et soir. Ils choisirent de déménager pour un endroit moins fréquenté. C'était fini l'histoire à Paris. 동묘 벼룩시장과 신당동 떡볶이집을 화면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동묘 벼룩시장은 원래 이 황학동 지역이잖아요. 근데 네. 동묘 벼룩시장 이렇게 불러요. 동묘라고 하는 게 뭐죠? 동묘가 중화권에서 숭배받는 전투의 신 관우를 모신 사당입니다. 네. 이 동묘의 돌담길을 따라서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노점이 펼쳐지는데요. 평일에는 뭐 250개에서 300개, 주말에는 550개에서 600개 정도의 좌판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릴 맞아요. 정도로 예. 온갖 잡다한 보물들이 거래가 되는 곳인데요. 대부분의 물건이 1,000원 단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말만 잘하면 덤까지 얹어주는 그런 인심도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에게 홍대나 이태원이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동묘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주로 60대에서 90대 어르신들이 애용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개그맨 정영돈 씨와 빅뱅의 G드래곤이 동묘 벼룩시장에서 옷도 쇼핑을 하고 맞아요. 또 예.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젊은 층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리를 직접 걸으면서 동영상을 찍어보는 중고등학생이나 외국인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한류 관광 코스로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어느 도시나 이렇게 대도시에 가면 그 벼룩시장이 인기가 있다고요. 네. 동묘도 그렇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동묘 벼룩시장. 다음은 아까 말씀해 주신 신당동으로 갑니까? 네, 신당동으로 갑니다. 네. 이 신당동 하면 떡볶이, 그러게요. 떡볶이 하면 신당동 이렇게 공식처럼 네. 돼버린 느낌인데요.
저희 세대에는 그 DJ DOC라는 그룹이 노래가 생기면서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마봉님 할머니께서 음. 고추장 광고에 나와서 고추장의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인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는 일반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하고는 달리 손님이 직접 떡과 라면을 조리해서 먹는 즉석 음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떡볶이 군것질거리로는 최고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떡볶이, 계란, 당면, 어묵, 쫄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제는 취향에 따라서 무로징어나 새우, 치즈까지도 넣어가면서 먹습니다. 진화를 하는군요. 네, 뭐 네. 다양한 연령대의 새로운 입맛들을 다 취합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떡볶이를 더욱 맛있게 먹으려면 다 드신 뒤에 떡볶이 국물에다가 밥을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신당동 떡볶이 집에 그 DJ 박스들이 있었는데 아까 화면에도 DJ 박스가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군요. 네, 예전엔 네. 떡볶이집마다 DJ 박스가 다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단 한 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7, 80년대 음악다방이 한창 유행할 때 DJ에게 신청곡을 적어내고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때 다방에 출입할 수 없었던 중고등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갈증을 씻어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신당동 떡볶이는 축제도 한다면서요. 언제 하나요? 네, 매년 10월이 되면 신당동에 네. 가시면 떡볶이 축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떡볶이의 세계화를 꿈꾸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도 하고 시식 행사도 함께 하고 있어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이하게 떡볶이 가게 메뉴 중에 닭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빨갛고 매콤한 닭발을 먹는 것도 별미인데요. 떡볶이 드시면서 함께 닭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통시장의 맛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레스토랑에도 가지만 이런 데 들리면서 많이 좀 팔아주시면 좋겠고요. 쭉 오늘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 코스가 앞서 명동의 명랑시장. 명랑시장입니다. 명랑시장. 저도 웬만한 곳은 다 가봤는데 명동의 명랑시장은 모르겠는데요. 네, 봄부터 가을 사이에 밤에 찾아오는 상설 야시장입니다. 네. 명동의 밤거리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명랑시장인데요. 매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금요일 밤이 되면 명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 삼각공원에서 네.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참 좋은 문화축제 예술 공간이다라는 호평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순수 예술이나 공예, 디자인 분야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창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인디 밴드들의 축하 공연이 함께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명랑시장 다음 달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진행이 되니까요.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동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명동 성당 앞쪽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네. 외환은행 그 뒤편에 조그만 공원. 거기서 이런 야시장이 또 펼쳐져요. 밤 5시부터 9시까지. 9시까지입니다.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들려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 친구들 오시거나 하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예,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하고 있는 서울 관광 마케팅, 서울 관광 쇼핑 코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중부시장에서 명동 명랑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